뷰티풀 굿머니 시간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MBN골드의 조기준 매니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매니저님. 네, 안녕하십니까. 아침에 반갑습니다. 네, 처음 뵙겠습니다. 네, 처음 뵙죠. 아침을 활짝 열어주십시오. 앞으로 네. 잘 부탁드립니다. 저희 이 시간에도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 어떤 종목이 특징이 있는지, 또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 종목, 오늘 아침에 따끈하게 나온 증권사 보고서들을 통해서 오늘의 투자 아이디어를 찾아보는 시간입니다. 자, 그러면 시간의 거래에서 어떤 종목이 특징적이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정서환 아나운서 전해주시죠. 네, 시간에서는 바로 가스주와 사료주가 주인공이었습니다.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 아무래도 이 움직임들을 살펴보면 바로 글로벌 뉴스 소식이 움직였다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네, 러시아가 11일부터 21일 열흘간 이 유지보수로 인해서 유럽에 천연가스를 공급하는 송유관의 가동을 멈췄습니다. 이 뉴스로 인해 가스주가 움직임도 포착이 되었지만 사실 무엇보다 이 러시아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가스 공급 중단에 이어서 우크라이나 동부 소도시 아파트를 폭격했고 또 이에 젤렌스키가 남부에 100만 명의 병력을 집결한다라는 소식을 전했는데요. 전쟁이 끝날 기미는 보이지 않고 이 전쟁이 장기화로 인플레 우려는 더욱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 점을 시장과 투자자는 주목한 것 같고요. 이 우려감의 가스주와 또 정규장에서는 오히려 혼조세를 보였던 사료주가 움직였습니다. 각각 살펴보면 SH에너지화학은 상한가를 터치했습니다. 그 밖에도 대성에너지, GSE, 중앙 에너비스는 각각 5에서 6%의 상승률을 보였고요. 그 밖에도 현대사료, 한탑은 각각 3%, 2% 가까운 상승률까지 보였습니다. 한탑은 심지어 정규장에서는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 소식으로 시간외 거래에서는 2% 가까운 상승 여력까지 보였던 점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시간외 거래 특징 종목 살펴봤습니다. 시간의 거래 특징주를 보니까 시장은 전쟁 리스크를 어제 장 끝나고서는 반영을 좀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저 회사들 중에 이제 대부분이 가스 공급 문제만 생기면 이제 오르는 주식들이에요, 대부분이. 그래서 그렇죠. 이제 예. 대부분 보면 이제 1,000억에서 1,400억 정도밖에 안 되는 시총이 딱 매출액을 넘어가지 못하는 회사들이거든요. 사실은 GSE라든가 중앙에너비스라든가 이런 회사들은 1,000억에서 1,100억 정도 되는데 매출액이 그 정도 선밖에 되지는 않습니다. 네. 근데 딱 하나 찾는다 그러면 저는 대성에너지를 이제 과거에 대구도시까지 갔었거든요. 그래서 네. 여기는 지금 현재 작년에 7,700억에 이제 160억 정도 매출을 냈고 영업이익을 냈던 회사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가스 공급, 가스 가격이 올라간다 그러면 수혜되는 회사들은 이제 최소한 이제 대성에너지라든가 한국가스공사 이 정도의 회사들은 수익이 나지만 GSE라든가 SH에너지화학은 사실은 지금 현재 흑자가 날지 모르는 회사들이고 사실 대성에너지는 올해 1분기에 벌써 3,400억 매출에 160억을 매출을 달성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오늘 제가 보기에는 가스 가격이 상승하면 대성에너지라든가 한국가스공사도 최근에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회사들은 솔직히 가스 가격의 상승에 의해서 가장 수혜가 되는 회사이기 때문에 두 종목은 매매를 하셔도 되는데 GSE라든가 중앙에너비스 같은 SH에너지화학은 사실은 소형주다 보니까 개별 수급이 몰리면 많이 올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단타의 어떤 수급 상황에 의해서 움직임이 가능하니까 단기적인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그야말로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전쟁 테마 아니겠습니까? 네네, 테마주죠, 완전히. 그럼 오늘장에서 간밤의 시간의 특징주를 보면 오늘장에서도 이 가스주나 사료주 같은 이른바 전쟁 테마주들이 많이 오를 수 있다라는 투자 아이디어를 가져갈 수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당연히 이제 개인들 수급이 많이 몰릴 거고 소형주다 보니까 또 잘 움직일 거고 그래서 아주 작은 수급으로도 상승을 할 테니까 그다음에 워낙 많이 올랐거든요. 그리고 10일 동안 가스 정지를 했다 그러고 또 이탈리아도 뭐 중지를 줄였기 때문에 아마도 수급이 붙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자 간밤에 시간의 특징주를 보니까 가스와 사료주의 전쟁 테마주들이 움직였다. 이 가운데서도 저희 매니저님께서는 실적이 뒷받침되는 회사에 꼭 주목을 해야 한다. 대성에너지를 탑픽으로 꼽아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요즘 외국인 투자자들이 조금 또 순매수하는 종목군들이 있어서 시장에 관심이 높아지는데 이렇게 어려운 시장 속에서도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주체들이 매수하는 종목은 뭔지 또 보고 가겠습니다. 정서환 아나운서.
네, 외국인 순매수 등락률 상위 종목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외국인은 바이오부터 콘텐츠, 통신주 등 다양하게 담아냈는데요. 네, 종목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후시딘으로 많이 알고 있겠죠? 동아약품 담아냈습니다. 동아약품 3.81%의 상승 보였습니다. 네, 그리고 또 연속성을 확인할 수 있는 종목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전 거래일에서도 담아내더니 어제 외국인 LG 엔솔 다시금 담아냈습니다. 1.8%의 상승률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밖에도 세노텍 역시 매수했고 1.23%의 상승을 보였고 통신주인 LG U+와 SK텔레콤을 매수했습니다. 각각 1%대의 상승률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럼 기간의 순매수 등락률 상위 종목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간도 다양하게 담았습니다. 반도체부터 2차 전지, 자동차를 담아냈는데요. 먼저 울산 공장 증설 소식을 전한 덕산 하이메탈을 매수했습니다. 5% 가까운 강세 흐름 확인됩니다. 네, 그리고 또 연속성을 보인 종목이네요. 지난 거래일에도 담아냈었던 지금은 제가 또 편집을 해서 보이지 않는데 연속성을 확인한 종목까지 제가 추후에 다시 브리핑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 밖에도 인도 자동차 기업의 배터리 공급 제약 소식을 전하기도 했었던 LG 에너지 솔루션, 외국인이네요. 제가 보니까요, 이 기관과 외국인이 좀 바뀐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다시 체크를 하겠습니다. 지금 그림이 조금 바뀌어서요. 기관의 순매수 상위 종목부터 그럼 제가 다시 짚겠습니다. 네, 덕산 하이메탈 5% 가까운 상승 보였고 콘텐트리 중앙 2% 가까운 상승, 그리고 기아도 1.56%의 상승 보였습니다. 그 밖에도 바이오주인 HLB, 맥쿼리 인프라도 각각 1.23% 그리고 0.5%의 상승률 보였습니다. 네,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 상위 종목 살펴봤습니다. 좋습니다. 자, 바뀌었죠. 그러니까 외국인의 순매수가 아니라 기관이고 기관으로 언급된 게 외국인이고. 근데 이제 저 정도 저기서 보시면 이제 저는 사실 콘텐트리 중앙도 좋게 보는데 이제 제가 보기엔 OTT 관련주들이 최근에 이제 그쵸. 핫하게 되면 왜냐하면 최근에 이제 우영우라는 신드롬이 앞으로도 저는 계속 커질 것 같아서 그래서 콘텐트리 중앙이 이제 최근에 올랐다가 이제 그 범죄도시 2로 해서 이제 상승을 했다가 이제 많이 빠졌습니다. 근데 이제 그 종목보다는 사실 이번 달에 가장 수급이 이제 예상되는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근데 요게 이제 27일 날 이제 996만 주라 이제 보호이수 풀리기 때문에 이제 충격이 크지 않냐 그랬었는데 최근에는 사실 오르고 있습니다. 그런 물량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올랐냐면 왜 그러냐면 이제 저번 주에 이제 미국에 이제 1조 7천억 투자 철회를 하면서 애리조나 주에서 철회를 하면서 이제 그 2차 전지 관련주들을 다 밀어내렸는데 사실은 그거 이제 거기가 이제 니오라든가 이제 새로운 리비안이라든가 이런 데에 대한 배터리 공급에 대해서 혹시라도 이제 신규 이제 그런 종목들이 이제 자금 결제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생각을 해서 이제 투자 철회를 할 수도 있다 생각을 했는데 그렇죠. 저는 잘한 결정이라고 생각하는데 많이 밀렸거든요. 근데 회사 입장에선 잘한 결정이지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모멘텀이 사라진 게 되기 때문에 주가가 빠진 게 불가피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또 이제 매출도 사실은 작년 대비 이제 YO2YO로는 비슷했는데 영업이익이 또 많이 줄었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사실 상하이 공장에서 이제 테슬라가 이제 셧다운 되면서 매출도 줄고 전체적으로 이제 컨센서스를 하회하였는데 하락했다가 이제 올라간 이유는 이제 이스즈 자동차 1조 매출과 더불어 이제 마인드라에다가 이제 SUV에다가 배터리 공급을 해서 상승을 했는데 사실 이 회사에 이제 지금 현재 이제 하락했던 요인을 상쇄하면서 그런 수주로 해서 상승을 했는데 보호이수 물량이 이제 27일 날 996만 주면 도대체 이제 어마어마한 수량인데 이거를 커버할 수 있겠느냐 생각했는데 잘 보면 이 회사가 대주주가 82% 들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유통 물량이 4,200만 주밖에 되질 않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외국인들이 750만 주를 들고 있는 거 3%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 마지막 물량은 기관과 외국인들 연기금이 계속 사고 있거든요. 그래서 ETF도 편입을 해야 되고 앞으로 이제 충분히 이제 물론 이 단기적인 물량 압박에 의해서 조정을 거치겠지만 4,200만 주 중에, 그러니까 유통 물량 수가 4,200만 주 중에 이제 900만 주 대부분은 기관들이 벌써 선침해서 들고 있을 거고 시장에 나올 물량은 제가 보기에는
1, 200만 주 정도밖에 안 되고 그렇죠. 그 물량도 제가 보기에는 이제 추가적으로 외국인이라든가 이제 기관이라든가 매수가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지금 어차피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신규로 이제 배터리는 계속 2차 전지는 상승을 할 거고 그다음에 니켈 가격이 요즘에 안정되고 있거든요. 다행인 거는 원자재 가격이 니켈이 생각보다 많이 빠졌습니다. 최근에 이제 단기적으로 거의 40~50%를 빠졌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다른 인산철 중국 업체는 인산철을 쓰는데 LG 에너지 솔루션은 하이 니켈을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그런 원자재 가격의 어떤 안정세와 그다음에 신규 수주로 인해서 가격 하락의 어떤 하방 경직성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제 40만 원대 이하에서 저점에서 이제 매수를 하신다 그러면 기회가 예.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매니저님 배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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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배터리. 예. 네. 네, 죄송합니다. 네. 그 2차 전지가요. 네. 간밤에 테슬라도 급락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2차 전지 주식에 대한 심리가 지금 일단 좀 위축돼 있을 것 같고 네. 첫 번째 의심은 좀 그게 있고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2차 전지만 요즘 이 어려운 시장에서 대안이 되고 있어서 그래도 나름 견조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요즘 2차 전지 안에서도 순환매가 굉장히 활발한데 배터리 중심으로 해서 뭐 충전기 관련 주식, 그다음에 소재 뭐 이렇게 2차 전지 안에서도 순환매가 계속 또 돌고 있어서 그래도 기회일까라는 이 두 가지의 생각이 충돌하고 있는데 어떨까요? 저는 예. 배터리 관련 주들은 너무 예. 소형주가 많고 대부분 현대글로비스가 대부분 차지할 것 같고요. 예. 그중에 이제 한두 종목은 괜찮은 게 있는데 예. 실적이 폐배터리를 한다 그러면 대부분 LG글로비스가 옛날에 많이 움직였거든요. 그래서 폐배터리 관련 주든 유심히 찾아보면 저는 뭐 저 종목 중에 이제 매출 영화테크나 뭐 다른 건 잘 모르겠고 이지트로닉스는 신규 상장 종목인데 보호유수도 풀렸고 그래서 이제 매출이 나올 수 있는 그런 회사라고 생각을 하고요. 잘 찾아보면 배터리 관련 주도 배터리 네. 네, 그냥 있을 것 배터리로 가시죠. 그냥 저희는. 알겠습니다. 예. 그 좋습니다. 외에도 이제 예. 뭐 2차 전지 이따가 뭐 다른 종목도 있으면 기아 얘기할 때 한번 다 추가로 좋아요. 얘기해 보겠습니다. 저희 지금 시청자분들께서 예민하세요 오늘. 그래서 피터 린치님께서도 그 LG 에너지 솔루션을 이제 소개를 해주시니까 이 보호예수 물량 때문에 개인들한테 팔아먹으려고 자꾸 소개가 나오는 것 같다라는 의심이 좀 드시나 봐요. 그렇죠. 900만 주인데 정확히 예. 이제 물량이 나오기 때문에 예. 밀리는데 유통 물량이 별로 되지 않습니다. 예. 개인들한테 팔아먹을 게 아니고 어차피 요즘에 개인들이 팔고 있거든요. 그래서 외국인들하고 어제도 일정을 보면 기관과 외국인은 샀고 개인들이 팔고 있고 미리 제가 보기에는 개인들이 보호예수 물량이 나오니까 그때 빠지겠지 싶어서 올라가니까 판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엔 이미 유통 물량을 기관들과 어느 정도 이 시총을 포트에 포함시켜야 되거든요. 시총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삼성전자 다음으로 2위의 시총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보기엔 현재 시총 물량이 적지 않나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LG 에너지 솔루션 40만 원대면 매수할 만한 매력이 있다. 이하로. 네. 이하로 내려가면이라는 말씀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사모펀드가 순매수하는 종목을 볼까요? 정서환 아나운서 전해주시죠. 네, 일단 체크하기 전에 CG가 조금 착오가 있어서 제가 다시 한번 정정을 해드리겠습니다. 외국인 순매수 등락률 상위 종목에는요, 동아약품, 콘텐트리 중앙, 세노텍, 그리고 LG U+와 SK텔레콤이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기간의 순매수 등락률 상위 종목에는요, 바로 그 울산 공장 증설 소식을 전했다는 덕산 하이메탈, 그리고 연속성을 확인할 수 있는 LG 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기아 거리 인프라 그리고 HLB 이렇게 종목 다시 한번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또 체크를 해볼게요. 사모펀드는 여러분 상대적으로 아무래도 절대적 단기적 수익을 지향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면서 투자에도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사모펀드도 오늘 다양하게 담아냈습니다. 역시나 연속성이 확인되는 LG 에너지 솔루션 담아냈고요. 1.2%의 상승률 보였습니다.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 역시 매수했고 1.2%의 상승 보였습니다. 그 밖에도 LG 이노텍, 넥슨 게임즈, 그리고 만도 담아냈고요. 각각 0.15%, 8%, 3%대의 상승 보였습니다. 특히나 만도는 또 호재가 있었습니다. 목표가 상향 소식도 전해져 그 상방의 압력을 더욱더 강했는데요. 이 많은 종목 중 매니저님께서 또 주목하고 있는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저는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를 한번 꼽아봤습니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LG 에너지 솔루션처럼 보호해수 물량, 그러니까 그 보호해수 물량은 저번에 그 문제 때문에 이제 있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유통 물량이 별로 없습니다. 적어요. 어느 정도냐면은 이제 삼성물산이랑 삼성전자가 75% 들고 있고요. 국민연금이 5% 들고 있으니까 20%도 안 되는 물량입니다. 그래서 총 유통 주시가 1,400만 주밖에 안 되는데 최근에 이제 그 코로나 이제 유행 다시 이제 재유행 때문에 바이오주들이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올라가듯이 삼바도 지금 현재 상승 추세에 있고 여기가 사실은 이제 2분기에 이제 그 이 공장이 그 전기 보수 관계로 이제 가동 중단을 하락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매출이 상승했습니다. 물론 이제 해외 수주권, 이제 환율권의 영향이 있겠지만 제가 보기엔 이제 3, 4분기 때 이제 4공장도 이제 가동을 하고 이제 선수주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4공장도 거의 이제 풀로 캐파가 찰 것 같고요. 곧 있으면 제가 보기엔 5공장 얘기도 나오지 않을까 예상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100만 원 이제 고점을 다시 한번 돌파할 수 있지 않을까. 지금 현재 바이오주들이 수급이 쏠리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 관련해서 관심을 가져도 충분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작년에 그렇게 또 이제 작년 하반기에 어려운 국면을 겪다가 바이오주들이 요즘 다시 각광을 받고 있는데 경기 방어적인 관점으로도 보고 또 실적 개선에 따른 관심주도 있다면서 증권사들도 보고서를 계속 내놓는 것 같아요. 그 탑픽이 삼성바이오로직스라는 말씀. 시가총액 1위다 보니까 또 그다음에 이제 여기가 또 이제 셀트리온과 또 쌍두마차이기 때문에 이제 바이오 시밀러 관련해서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이제 공장 증설했는데도 거의 풀캐파가 차고 있고 해외에서도 뭐 화이자라든가 이제 모더나에서 어떤 뭐 그 백신 관련해서 생산을 할 수 있는 기술력이 됐기 때문에 저번에 모더나 관련해서 이제 한참 시끄러웠잖아요. 그래서 뭐 한 해 만에 그랬는데 결국엔 다시 재유행하다 보면 모더나도 생산할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이제 바이오 탑픽으로 봤습니다. 저희 앞서서는 진단키트 관련주 얘기를 했었거든요. 진단키트 관련 주식 뭐 ST바이오센서를 제외한 다른 종목군들도 실적도 견조하고 또 덩치가 작으니까 한 번 오르면 또 굉장히 많이 오르지 않습니까? 이런 종목에 대한 투자 의견 가지고 계세요? 단기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게 마지막 기회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기회. 현재 20만까지 늘어난다 그러면 지금 현재 예상이 다음 달에 20만까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실적이 좋았어요, 사실은. 실적 좋았죠. 근데 이제 앞으로 좋아질 거냐. 근데 앞으로 3분기 올해까지는 괜찮다. 문제는 이제 내년에 좋아질 거냐 했을 때 단기적인 대응 오늘도 보면 제가 보기에는 이번 주 계속 핫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진단키트 관련 주 중에 덜 오른 주식. 제가 보기엔 이제 매출이 나오는 주식을 좀 위주로 하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좋아요. 제가 이제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이슈가 있으니까 좀 단기로 보는 게 어떻겠냐라고 말씀드렸다가 시청자분들께 좀 혼났습니다. 바이오는 오랫동안 인내심을 가지고 좀 봐야 하는데 너무 단기로 몰아가는 게 아니냐라는 말씀을 주셔서 다시 한번 여쭤봤는데 실적주 위주로 좀 옥석을 가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밤에 새롭게 나온 따끈따끈한 보고서 볼까요? 정수환 아나운서. 네, 따끈따끈한 리포트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진단키트 주에서도 실적이 중요하다고 앵커님께서 짚어주셨는데 이번 리포트에서도 실적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바로 기아 리포트 살펴보겠습니다. DB금융투자에서 나왔고요. 기대를 압도하는 역대급 실적 전망에 대한 리포트가 나온 겁니다. 최근 자동차주의 흐름이 너무나 좋습니다. 기아와 현대차 그 속도를 높여가고 있는데요. 공급과 반도체 대란 속에서 2분기 역대급 실적에 대한 전망이 나오면서 리포트에서도 그 기대감 고스란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투자 의견은 매수, 목표 주가는 12만 원을 유지했습니다. 그럼 두 번째 리포트도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대신증권에서 나온 SK텔레콤 리포트입니다. 요즘 통신주도 계속해서 많은 분들 아프게 했던 종목이기도 한데요. 이 업종이 그래도 많은 변화가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SK텔레콤 리포트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좋으니까 사는 거다라는 제목을 달았습니다. 여기서는 지금 보이지 않네요. 좋은 거니까 사는 거다라고 했는데 뭘 좋은지 제가 살펴봤더니 바로 5G 성장성을 좋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비용 절감으로 양호한 실적을 전망했고요. 이 두 가지를 포인트 삼아 투자 의견 매수, 목표 주가는 89,000원을 유지했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사실 이 종목 중에 이제 통신주도 좋지만은 기아 자동차에 대해서 지금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역대급 실적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제가 생각해도 역대급인 것 같아요. 21조 매출액에 이제 영업이익이 이제 뭐 거의 그 4, 5조가 넘게 이제 1조 7천억 컨센서스를
예상을 했는데 예. 2조 3천억이 나왔거든요. 예. 그래서 올해 보면은 거의 5조에서 6조를 나오는 회사인데 지금 시총이 32조밖에 되질 않습니다. 사실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테슬라 아까 많이 빠졌다 그러는데 예. 테슬라가 분기당 25만 대의 인도를 하는데 여기는 지금 월 25만 대를 원래 1, 2월 달에 21만 대까지 낮아졌는데 25만 대 수준까지 회복을 하고 있거든요. 더 늘어날 거고 EV6의 어떤 수요 뭐 그런 쪽면에서 봐서도 지금 기아는 충분히 저렴하지 않냐, 저가이지 않냐 생각하는데 사실 테슬라는 지금 현재 시총이 780억 불입니다. 그래서 거의 1000조대. 여기 이제 멀티플을 계산해도 30배가 더 비싸거든요. 32조밖에 되지 않는 회사인데 매출이 계속 늘고 있고 거기와 따라서 지금 이제 핵심 지역 이제 인도에서도 이제 전 세계적으로 미국도 4%, 유럽 1%, 중동도 9% 늘었고 인도가 46% 늘면서 매출이 굉장히 늘고 있는데 시총을 봤을 때 32조밖에 되지 않는데 그러면 멀티플이 PER이 5, 6밖에 되지 않는 회사고요. PBR도 0.95밖에 되지 않는 진짜 저평가된 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매출은 늘고 있는데 주가는 안 올라가고 있고 그러는 생각에서 보면은 사실 테슬라가 비싸든지 기아차가 싸든지 둘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테슬라랑 직접 비교하기는 좀 그렇죠. 아닌가 이제 수치적으로는 비교를 한 겁니다. 아, 테슬라는 전기차만 팔고 기아는 내연기관차를 더 많이 팔고. 근데 기아 EV6가 지금 수요가 굉장히 1년을 기다려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EV6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요. 저도, 그래서 예. 물론 비교하기 없지만 아유. 앞으로 기아의 성장성 이제 굉장히 그건- 좋아질 거라 생각합니다. 예, 요즘 그 자동차 주식들이 수급까지 좋아지면서 요즘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동차주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어디 가세요? 아직 못 보내드립니다. 매니저님, RBW 네네. 저희 방송에서 소개를 해주시고 난 이후에 수익률이 굉장히 좋았어요. 지금도 잘 나가고 있어서 대응 전략을 부탁드린다는 제보들이 들어오고 근데 있습니다. RBW가 지금 예. 제가 이제 16,000원대 얘기했는데 거의 어제 25,500원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현재 조정을 받쳤는데 여기가 이제 그 마마무랑 뭐 비언에이포랑 이제 오마이걸스 여러 이제 기획 소속사가 있는데 소속사 중에 이제 여기는 제가 본 김도훈 작곡가라는 사람이 이제 대주주인데 이 사람이 거의 사기 캐릭터더라고요. 거의 이제 박진영급으로 작사 작곡을 하고 거의 피땀 눈물까지 뭐 이런 그다음에 이제 거미 노래라든가 휘성 노래를 거의 다 작사 작곡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어떤 그 사람의 실력과 더불어 또 여기가 이제 요번 주 15일 날 컴투스랑 위지웍 스튜디오가 260억을 출자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16,000원대에 들어오기 때문에 게임주와 어떤 NFT 관련주들이 협업을 하고 그다음에 요즘에 OTT 관련 그다음에 요즘에 이제 8월부터 가수들의 컴백 이슈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RBW도 그런 가수들 마마무 소속사 마마무도 컴백을 할 거고 그다음에 그와 관련해서 또 아까 출자하는 이슈도 있고 해서 제가 보기엔 요게 지금 1,000억대 그 기획사 중에 소속사 중에 가장 저평가되어 있는 회사가 아닌가. 시총도 작고요. 그래서 뭐 다른 회사든 JYP나 거의 2조 그다음에 YG가 지금 1조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충분히 성장성이 있다 보여집니다. RBW 추가적인 성장 가능성이 있다. 네. 이런 좋은 종목도 앞으로도 계속 좀 소개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무료 방송 언제 하세요? 어제 했고요. 그래요? 원래 이제 또 안 하세요? 내일 있는데 오늘도 지금 현재 네. 시장 분위기가 좋다 그러면 네. 오늘 4시에부터 이제 조기진 대표 검색하시고 오시면 제가 밴드에다가 공지를 합니다. 그래서 그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장 분위기 안 좋으면 안 하고. 좋으면 시장 분위기 안 하고. 좋아도 하고 오늘은 꼭 한번 첫날이니까 한번 오늘은 꼭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MBN 골드의 조기준 매니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